오늘은 더 뉴 카니발 24마이 가솔린 3.5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오로라 블랙 펄 색상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다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314만원짜리. 제 개인적으로는 뒤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 테일 램프가 확실히 더 SUV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는 5등급 8.9km입니다.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는 이 컴포트 옵션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 바디 케어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여기 작동시켜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 붕 뜨듯이 시트가 완전히 릴렉션이 됩니다. 다시 원터치로 이번에 돌아오고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트렁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넓죠, 공간이. 삼열 시트를 드는 방법은 돌려서 이렇게 앞으로 얘를 당겨서 이렇게 다시 넣을 때는 얘를 당겨서 실내는 토프 내장입니다. 종종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회색빛이 진하고요, 좀 더 어둡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니처의 풀옵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 말고 좀 더 알아두면 유익할 만한 그런 기능들 한 번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스트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실내가 많이 추워서 지금 오토 1단계로 해놨지만 그래도 바람 세기가 6단계로. 자, 일단은 시끄러우니까 끄고. 카니발은 이렇게 와이퍼가 들어집니다. 다시는 들어지는데, 근데 리어 와이퍼는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있죠, 저 안에. 자, 이 속에 리어 와이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 중에서 이제 와이퍼가 본넷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와이퍼를 교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시동을 끕니다. 시동을 끄고 와이퍼 레버를 맨 아래로 끝까지 내리고 있으면 이렇게 와이퍼가 올라가고 리어 와이퍼는 내려와 있죠.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리어 와이퍼가 내려와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와이퍼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이거만 빼가지고.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다 이렇게 쓰시는 거니까. 자, 와이퍼가 교체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시동을 걸고 와이퍼를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리어 와이퍼도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 주행 중에 누르면 되고, 얘를 길게 누르잖아요. 길게 누르면 리미트 걸립니다. 그러면 리미트 30km가 걸리는 거죠. 시속 30km로. 그러면 악셀을 밟아도 30km 밖에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속도를 올려서, 나는 이 차를 가지고 70km만 타겠어. 그러면 시속 70km로 리미트를 걸어 놓으면 차가 70km 이상 안 나갑니다. 물론 악셀을 꾹 밟으면 풀리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시면 기능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위젯들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놓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빌트인 캠을 자주 보니까 좀 얘를 앞으로 당겨 놓고 싶어. 그러시면 얘를 길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한 이 정도 여기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리하게 내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서 클러스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CCNC 기본이기 때문에 설정이 서클이든 심플이든, 네, 서클, 심플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뭐 그랜저라든지 이렇게 업데이트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차량에 들어가시면 라이트, 요건 이제 실내 무드 램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은은하게 지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밝기를 조절하면, 네, 약해졌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원터치로 방향 지시등을 3번만 켰는데 지금은 5번, 7번까지 켤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은 이제 지하 주차장 어두울 때라든지 아니면 골목길에 주차하고 하셨을 때 라이트가 계속 켜져 가지고 나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게 이런 기능이구나, 그래서 항상 라이트를 오토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는 게 아닙니다. 15초 뒤에 꺼지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도어,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트렁크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트렁크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트렁크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완전 열림부터 해가지고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이게 누르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높이에서 3초간 길게 누르면 그 높이가 저장이 됩니다. 이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테일게이트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있고, 그 외에 편의 기능도 되게 많아요. 세부적으로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꺼놓고 싶거든요. 갑자기 후진을 넣는데 안 그래도 막 여러가지 작동들이 되는데 와이퍼까지 작동되면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은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고, 기능들이 너무 많지만 이 기능 난 다 모르겠어 하셨을 때는 맨 끝에 매뉴얼 한번 누르시고, QR코드 스캐너로 한번 딱 스캐너 찍으면 웹 매뉴얼을 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어떻게 쓰는 건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그림까지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이게 이제 공조하고 인포테인먼트를 다 병행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항상 떠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이게 계속 떠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 두 가지 전환 버튼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이 항상 떠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길게 눌러 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자동 전환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공조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인포테인먼트를 항상 해놓고 싶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조로 가서 히터를 켜고 공조만 만지고 가만히 놔뒀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니발이 차폭이 1995잖아요. 굉장히 2m에서 5mm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차가 큽니다. 그래서 나는 편하게 내리고 차를 안에 넣고 싶을 때 할 때, 자 볼게요. 자,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내가 내리기 편하도록 된 상태에서 자 P를 눌러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 채워놓고 여기 버튼, 이 버튼 있죠? 이 P, 자, 이 P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키를 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삐삐 울리고 차를 안에 넣을 수 있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에서 여기 있죠, 이거 차 넣는 거, 얘를 누르면 이렇게 차를 넣으시면 돼요. 자, 넣고 나서 자, 홀드 버튼 한번
시동 꺼졌죠. 저 문 잠금. 이렇게 하시면 주차가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운전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시동 걸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기어 바꾸시고 바로 출발하시죠. 그런데 카니발도 약간은 차가 높은 편입니다. 본넷 앞쪽이, 저 본넷 앞부분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조그만 강아지라든지, 물론 강아지들은 시동 걸면 도망가겠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고 있을 때 앞에를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기어가 D돼 있잖아요. D로 기어가 D로 돼 있는데 바로 출발해 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자,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었으면 출발하기 전에 무조건 이 P 버튼을 한번 누르십시오. 짧게. 그러면 이렇게 전방 화면이 바로 뜹니다. 네, 그러고 나서 기어 변속하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 버튼과 아주 친해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내비게이션 하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한번 싹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 화면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디지털 액자라든지 시계, 나침반, 뭐 칼렌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예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라운드 뷰를 항상 켜놓고 운전하는 거예요. 증강 현실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해놓고 운전하셔도 굉장히 이 서라운드 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갑자기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 했을 때 있잖아요. 이 블랙박스 불 들어와 있는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10초 동안 별도의 녹화가 됩니다. 수동으로 녹화를 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SOS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은 기아자동차 긴급 군안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긴급 출동 또는 뭐 119라든지 이쪽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사고가 났는데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이 버튼 한번 누르고 이 버튼 한번 눌러서 긴급 군안센터로 연결을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타영이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